네,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C2반 전묘와 스케치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다은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스 스케치입니다. 아예 에스케스 스케치를 전묘화로 찍어주었네요. 노력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은 학생이 쓴 의도를 보게 되면 바다에서 책 읽는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에스케스 스케치를 전면으로 찍어줬는데요. 데페이즈만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을 고양이로 정했고 또 고양이가 정든 곳을 떠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해주었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이질적인 존재인 바다와 책과 함께 표현해 보았고 낯설게 연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책 위에 앉은 고양이를 표현해 보았다라고 의도를 써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이가 정말 이렇게 책 위에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바다 위에 또 책이 또 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실제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길어지죠. 25, 35. 여기가 25가 되고 35가 돼서 스케치할 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바다에 뭐 어떤 물결 모양이라든지 여기 공간을 조금 더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에스케스 스케치는 음, 선글라스로 바라보는 세상 해가지고 선글라스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같은 공간이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가 있고 또 선글라스에 비치는 풍경이 관점이 다른 어떤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은 이것이 조금 더 구성적으로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미있게 표현이 됐어요. 이 바닥의 풀이라든지 뭐 이런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한번 제목이 바다에서 책 읽는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전매화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여기 썸네일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에스케스 스케치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귀여운 아이디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고양이나 이런 구름, 책, 바다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은 사진, 우리가 흑백 전묘와 실습할 때처럼 사진을 최대한 많이 어, 참고해서 형태적으로 단단한 형태가 이렇게 단단하게 잘 그려진 그러한 스케치 바탕 위에 전묘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성도를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봅니다. 네, 여기 곽보욱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또 에스케스 스케치입니다. 우리 곽보욱 학생은 여기 썸네일 스케치가 이렇게 있고요. 아마 이 썸네일 스케치 중에서 이 부분과 요 썸네일 스케치가 이렇게 에스케스 스케치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스케스 스케치는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암흑같이 시커먼 내면의 어둠을 표현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속에 어둠,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고 또 거미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이렇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여기에 좀 뭔가 좀 공간감을 좀 주면 어떨까?
뭐, 이 잎 같은, 그리고 개미가 이렇게 있는 땅도 뭔가 이렇게 갈라진 땅에서 뭐 거미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 잎 자체가 조각처럼 마치 서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여기 산과 바다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공간감을 주어지면 어떨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보다는 공간감을 주어서 좀 더 이 크기 대비가 되고, 스케일 대비가 돼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그런 공간을 좀 연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길이라는 에스케스 스케치인데요. 길이라는 것은 원더랜드, 꿈의 나라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표현했다. 그래서 원더랜드 길.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스푼, 수저와 포크로 돼 있고 또 스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좀 더 이쪽으로 좀 구성을 좀 단단히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공간감을 주고 해서 어, 표현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여기 좀 빈 공간이 좀 많죠? 그렇죠? 잘못하면 조금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좀 이 입술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형태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예, 전묘화가 완성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수빈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스 스케치입니다. 네, 수빈 학생은 여기 먼저 나비가 달린 집이라는 제목으로 썸네일 해줬는데요. 집은 땅에 존재해야 하고 나비가 집을 드러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와 편안하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집을 그려서 편안한 집에서 나비가 이끄는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비가 달린 집. 재밌네요. 풍선 대신 나비, 풍선같이 이렇게 나비가 집을 들여 올려서 이렇게 하늘로 가는 좀 더 여기에 구름 같은 거를 붕붕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하늘 같은 느낌이 날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어나는 장미라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써줬는데요. 의도를 아름다운 꽃 위에 나비가 날아들어 앉아있는 것이 맞지만 꽃 자체를 다양한 패턴과 색깔을 가진 나비들로 이루어져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꽃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SK 스케치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은데요. SK 스케치로.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평선 이렇게 그어져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뭔가 멀리 뭐 보이는 산이 있다든지, 그래서 좀 스케일 대비를 더 드라마틱하게, 네, 그쵸? 아니면 뭐 여기 절벽이 있고 여기는 뭐 바다가 있다든지, 아무튼 등등 해서 좀 더 스케일 대비가, 그리고 이 안에는 좀 공간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심은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끊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잘 스케치가 나와 주었고요. 또 네,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도를 써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네요. 네, 나비 가면도 있고 여기 나비로 된 피아노도 있고 좋아요. 네, 또 나비로 된 이것도 되게 재밌게 됐네요. 스케치 하나하나가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그 디테일하게 썸네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어서 재미있게 표현이 됐고요. 에스케스 스케치에서는 예, 여기 또 나무들을 그려주어서 훨씬 더 이렇게 높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네요. 선생님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빈 학생이 선택해서 뭐 이걸 해도 좋고 이걸 해도 좋고 잘 개발시키면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사진 보고 굉장히 리얼하게 형상을 표현하고 나비도 그렇고 예, 꽃도 그렇고 예, 나비 이파리 좀 이게 좀 독특해요. 이게 독특한 아주 그런 표현이어서 예, 잘 이걸 개발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채연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입니다. 제가 에스케스 스케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데 지구를 쓰다듬는 손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손이 떠다니도록 꽃이 떠다니도록 했고 또 이건 사막을 헤엄치는 고래. 네, 그래서 바다가 아닌 사막을 헤엄치는 고래다라고 의도를 써주었고요. 또 차를 마시는 개는 손이 없지만 사람처럼 표현해서 물을 손으로 마시는 장면을 그렸다라고 했고, 또 귀환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또 신발 속의 전화기. 라인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전묘화는 그 명암 표현을 잘해야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게 점을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형태가 이렇게 나와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선생님은 글쎄 뭐 이렇게 썸네일 중에 뭐 글쎄 이런 것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채연 학생이 가장 그럴듯한 그 마음에 드는 하나의 디자인을 골라서 이런 거 명암과 형태들을 잘 고려해서 찍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은서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 스케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에스케스 의도가 있네요. 의도는 과일 음료를 표현했고 음료병 대신에 과일을 그려서 표현. 원형과 과일로 상큼함을 표현했고 또 요거는 좋은 것만 보고 자란 공주가 현실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아직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자물쇠로 표현했다. 예,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자물쇠 여인이 훨씬 더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물쇠를 그려주고 그 여인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어, 전묘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사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또 열쇠도 내 자신이 갖고 있어서 뭐 자물쇠 목걸이를 해도 되고 이거 뭐 이게 좀 이게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자물쇠 머리를 좀 다 그려주고요. 이게 25 바이 35잖아요. 그쵸? 25 바이 35. 자물쇠 머리를 이렇게 쫙 자르지 말고 좀 다 그려주고 자물쇠를 좀 디테일하게 그 사진 보고 형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물쇠 머리를 한 여인 되게 좀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완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뭐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있긴 한데 자물쇠 여인으로 해서 한번 최종 과제를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다음에 현주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 스케치인가요? 네, 이게 그려줬는데 아마 썸네일에서 여기 보면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썸네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줬는데 여기 보면 의도가 밤에 잘 때 항상 옆에 두고 자는 곰인형이 있는데 곰인형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인형이 없으면 허전하다 라는 의도를 써줬고요. 아마 밤이라서 이렇게 달을 갖다가 이렇게 얼굴 대신 해준 것 같고 곰인형의 얼굴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 것 같은데 그 기억력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맴돌기만 하고 막상 설명을 하기 어려운 느낌.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의도를 써주었는데 이렇게 그려주고 선생님은 이렇게 또 썸네일에서 보니까 이런 꽃 모양의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차라리 이런 꽃 모양의 사람 얼굴을 그려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데페시망트 같은 그런 어떤 이질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느끼지 않을까. 뭐 이렇고 이 손까지는 그려줄 필요 없지만 이 꽃하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사람 얼굴과 꽃으로 된 그런 어떠한 그림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또 이렇게 여기 또 손으로 또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꽃으로 된 사람 꽃으로 된 사람도 이렇게 그려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 학생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형태를 명확하게 하고 또 공간감 주고 그래서 점유화를 좀 이렇게 좀 그 점을 찍을 때 스케치가 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또
우리가 명암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니까 사진을 보고 찾아서 그렇게 뭐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 이 틀 중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하나 골라서 최종 과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 스케치입니다. 우리 하은 학생은 첫 번째 걸 환상이라고 했네요. 환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만의 환상을 꿈꾸지 않을까? 행복이라는 환상. 나도 가끔은 환상이라는 걸 꿈꾸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환상의 표현을 썸네일로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 사람들은 우울하다는 걸 무너져 내렸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닌 물에 젖어 흘러내리듯이 오래 깊이 무너져 내린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샤워에 물이 뿌려지듯 그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세 번째는 우주입니다. 우주인데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대. 사람들은 언젠간 많은 발전 끝에 우주를 직접 가서 밟고 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이 우주를 만지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우주를 만진다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했네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관심. 그래서 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은 떨어져 어떤 웅덩이로 떨어진다. 거기엔 그 물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떤 이의 슬픔에 관심 없다는 듯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것을 무관심으로 표현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눈물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난. 요즘엔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켓으로 온 게 우울, 사람들은 우울, 그 우울이었고 우울하다는 걸 무너져 내렸다고도 표현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건 한순간이 아닌 물에 젖어 흘러내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있고 오래 깊이 무너져 내린다. 그걸 표현하였다. 그리고 배경은 화창하다. 주변은 밝지만 나만 무너져 내리는 그게 우울인 것 같아서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밖은 화창하지만 이렇게 여기 샤워기가 있는 듯한 그래서 갑자기 샤워기의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샤워기도 샤워기지만 차라리 이 구름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샤워기가 지금 공간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 이 그림에서 공간이 되게 모호합니다. 샤워기의 공간, 이 공간감. 그래서 차라리 구름이 떠 있는 데서 이게 오면 이게 물방울이 흘러내리듯이 나오면 어떨까? 빗줄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화창함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구름도 있고 흰 구름도 있고 그쵸?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검은 구름에서 뭔가 굉장히 우리가 우울할 땐 검은 구름이 꼈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샤워기는 또 이게 정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리고 화창함은 글쎄요. 화창함을 좀 더 어떻게 표현할지 그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전묘화가 굉장히 아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형태가 좀 분명한 게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 사람 모양도 좀 더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지금 라인으로만 돼 있는데 사람 모양을 약간 이렇게 명암을 줘서 형태를 주면 좋겠어요. 옷도 그려주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관심인데 이 무관심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이 눈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물놀이하고 노는 그걸 디테일하게 작게 표현을 해줬지만 사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좀 잘 표현하면 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우리 다영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다영 학생은 사람의 혀,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의 혀를 개구리로 형상한 모습. 여기 혀가 있고 개구리가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입에서 내민 혀가 개구리가 빼곡 나온 듯한 그런 혀에 있는 돌기돌기 돌기들이 파충류의 피부와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예, 재밌게 됐네요. 예, 그리고 사람의 눈을 물고기로 형상화해서 동공의 가장 진한 부분을 물고기의 눈이라고 상상했다. 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음, 눈, 어, 코끼리의 코가 나무라면, 이거는 요건 것 같아요. 코끼리의 코가 나무라면.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코끼리의 코가 나무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게 됐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자국을 맹수의 입으로 형상화했다. 네, 이런 그 느낌.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이것들을 모아놨네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눈과 입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거를 하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잘하면. 예, 그래서 다영 학생이 이거를 하든 전묘법을 사용해서 예, 명암을 잘 주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지금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더 공간이 많으니까 이 공간이 지금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공간 구성을 조금 더 좀 궁리를 해서 얘네들이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해서 뭐 그렇게 공간을 꾸미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해도 되고 이거를 해도 되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과제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해서. 예, 누이수 학생의 메두사 이게 적어주었네요. 이게 메두사고요. 생명의 상징인 꽃과 맹독의 독사, 꽃의 머리칼을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생명과 죽음이 표리일침을 표현하였다라고 해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강, 중국 신화에 나오는 하늘을 날며 세상을 둘러보는 상서로운 새인 제강을 모티브로 세계 곳곳에 이어진 전기와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양빛을 가로등과 전선을 이용해서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인데 지나간 추억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연약한 꽃의 형상으로 당시 느꼈던 감각들을 잔에 담긴 눈이 달린 꽃으로 표현해서 기억이나 마음은 관상용 꽃과 다름없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표현했다라고 해주었고요. 또 네 번째는 태산, 한없이 작지만 치명적인 정갈과 꽃을 융합시켜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정갈의 맹독처럼 산사태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의 여러 면을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양이라는 건데, 대양. 한없이 넓은 바다와 하늘의 유사한 특징을 이용해서 대양과도 같은 하늘을 헤엄치는 커다란 가오리들로 끝없는 대양을 표현하였다 해서 그렇게 의도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키스로 발전시킨 거는 이렇게 메두사 썸네일 스케치를 발전시켜서 생명이 움트는 장소인 꽃밭을 배경으로 해서 삶과 죽음의 극적인 대비를 살리고자 해서 이렇게 메두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정갈의 비중을 더욱 키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 올려다보는 구도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구조.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보기에는 메두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발전시키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 표정이 음, 그러니까는 그 메두사의 어떤 그러한 글쎄요, 삶과 죽음의 극적인 대비, 꽃밭, 생명이 움트는 장소, 이렇게 해서 정말 삶과 죽음의 극적인 대비를 예, 그런 음영을 통해서 밝고 어둠을 통해서 잘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삶과 죽음의 느낌을 점으로 찍어서 밝고 어둠,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어둡게 해서 좀 약간 그 삶과 죽음의 극적인 대비의 드라마가 이 빛과 어둠으로 잘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희수 학생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최종 작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혁진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여기 1번에 보면은 연필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해서 도시에 배치해서 신기하게 배치해 보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의 탑과 그 위에 열려있는 초원을 그려서 마치 하나의 연못안에 초원이 있는 것처럼 열려있는 것처럼 그려보았고, 세 번째는 다리를 세우는 축으로 연필을 넣어서 배치해서 바쁜 도심의 일상을 표현하는 다리의 중심으로 배치해서 생각하게끔 그렸고, 네 번째는 연필은 사람들이 쓰는 글에 꽃을 피우는 도구라 생각해서 꽃 그 자체를 그려보았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글씨를 쓰게 하는 연필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이크로 그렸다 해서 아마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네 번째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그 구도로 좀 연필과 꽃과 같이 결합한 모양을 잘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서 그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워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구도적으로 봤을 때 여기 끝에다 이렇게 세워놨죠. 이 구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꽃과 연필을 좀 잘 조합해서 그려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네, 최보승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최보승 학생은 머리 안의 바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생각이 많은 머리 안을 넓은 바다로 더 페이스만 기법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가는 모습을 더 페이스만 기법을 통해서 마치 지구를 열고 더 페이스만 기법을 통해 마치 지구를 열고 우주로 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 두 개 다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썸네일도 보면은 재밌게 여기는 남자로서 표현이 됐네요. 여기는 여자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꽃 피우는 것도 재미있고 사실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습도 되게 문으로 돼 있는 그 모습도 이렇게 공간이 이제 정말 그 머릿속에 바다 해가지고 이것도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승 학생은 이거를 하든 이거를 하든 선생님은 두 개 다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거. 거북이가 사실은 되게 좀 전면으로 찍을 때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또 이런 옷, 문, 이런 표현들을 잘해주면 재밌는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 썸네일 스케치하고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학생은 첫 번째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정말 맞을까라는 제목으로 주로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에 붙어서 나뭇가지처럼 보이게끔 사는 자벌레를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인 것처럼 형상화해봤다라고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얼굴인가 화분인가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얼굴인가 화분인가. 그래서 머리에 구멍을 뚫고 꽃을 꽂았다. 목은 모래로 눈이나 귓구멍, 입에서 뿌리가 빠져나오게끔 만들어 주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얼굴인가 화분인가를 해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먹으면 죽는 음료라고 해서 투명한 잔에 라떼류를 시키면 우유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샷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우유에 샷이 침투하는 과정을 그린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에서 착안해 왔는데 음료 부분은 태양의 마블링, 아이스크림 부분은 달, 잔 밑에는 또 다른 행성을 그려넣어서 결과적으로 행성 위에 행성 위에 행성인 것이다. 뭐 이렇게 써줬네요. 이건 아이스 음료인데 드라이 아이스만큼 차가우면서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 연기를 구름으로 표현해 보았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벽 위에 인사하는 사람들, 벽 위에서 인사하는 사람들. 몇 년 전에 한 전시회 포스터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납작하고 직사각형인 판 초콜릿을 벽으로 세웠다. 심심해 보여서 라운드 형태인 물건의 스케치니까 간단히 얼굴 표정을 그려넣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었고요. 다섯 번째는 수영하는 사람에서 하늘색 일회용 마스크에서 창안했는데 마스크 라인이 물결 같다고 생각했고 수영장 가면 가끔 현수막 같은 것에 대회, 수상 축하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마스크 끈을 한번 꼬아서 그려넣었다라고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케스 스케치는 이렇게 그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에스케스 스케치는 이제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정말 맞을까? 이거와 먹으면 죽는 음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네, 흥미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소묘도 잘 해주었는데 드로잉도 그래서 이거를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라고 제안해보고 이런 어떤 눈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스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리얼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사실 요거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유빈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 스케치입니다. 유빈 학생은 첫 번째가 계란 커튼이라고 해서 반토막 난 달걀에서 흘러나오는 흰자를 커튼으로 표현하고 메인 노른자를 창문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 썸네일 스케치 해줬고요. 두 번째는 기계꽃이라고 해서 꽃을 기계로 표현해서 꽃을 수리하고 정돈하는 수리기사를 그림으로 그렸고요. 예, 재밌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풍선고래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고래를 끈으로 묶어서 풍선으로 표현하고 바람이 빠지는 것을 고래가 구름을 분출하고 있는 걸로 표현해서 어린아이가 하는 어른이 풍선을 잡고 있는 것으로 더욱 이질감을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을 해줬고요. 네 번째는 전구 열기구 해서 열기구의 위쪽을 전구로 표현하고 열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아저씨를 그렸고 다섯 번째는 사막 유리잔. 유리잔에 모래를 채우고 사막을 연상시키기 위해 피라미드를 그린 모래가 흘러넘치는 것을 표현하였고 유리잔에 작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구름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해주었습니다. 썸네일 스케치를요. 그래서 에스케스 스케치로 개발시킨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계꽃하고 계란 커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 커튼. 예, 두 개 다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꽃도 이런 꽃도 좋지만 이런 꽃도 되게 재밌네요. 예, 백합으로 그려준 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거를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이게 두 개 다 아이디어가 재밌기 때문에 다만 명암을 잘 넣어주고 형태를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좀 그 점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뭔가 공간을 좀 이렇게, 여기도 이게 지금 창문이 붕 떠 있는데, 뭔가 공간에 대한 그러한 어,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붕 떠 있는 것보다 공간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거리감도 있고 원근감도 있고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예린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우리 예린 학생은 이렇게 썸네일에 에스켓 스케치 의도를 써주었네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눈동자 안에 장미와 튤립을 넣었다. 이 두 꽃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 고백을 의미하면서 이 눈에 담긴 두 꽃을 손으로 건네주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선물해서 나의 눈 곳에 담긴 것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금붕어가 고양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주인과 애완동물처럼 보이게 표현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어함을 씌우면서 이 공간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어함안이 고양이 집이고 금붕어가 주인일 수도 있게 보이게 그렸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에스켓 스케치를 이렇게 개발해서 여기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로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썸네일도 보니까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요. 예, 특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어떤 말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도 되게 재밌고 이런 어떤 울창한 산림 위에 커다란 독수리 같은 새가 날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재미있는데 사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예린 학생이 자신이 가장 마음에 가는 그러한 주제를 그러한 그 스케치를 선택해서 최종 과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형태 분명하게 또 명암 잘 나타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전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최종 과제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의 피드백을 참조해서 최종 과제를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